저는 은퇴 당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예금 이자를 합쳐 매달 200만 원의 고정 수입, 빚은 없었고 자녀 문제도 끝냈으니 목돈 1억 원만 있으면 평생 여유로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은퇴 첫 달 아내와 강릉 여행을 다녀오며 앞으로 20년, 30년 이렇게 살면 된다고 확신했죠. 200만 원은 충분한 안전망처럼 보였습니다. 목돈 1억 원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심리적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란 괜찮다는 생각이 우리 노후를 얼마나 옥죄게 될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은퇴 2년 차부터 생활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범은 다름 아닌 병원비였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큰 병원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관절이 약해져 매달 정기적으로 무릎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 고혈압과 고지혈증 판정을 받아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했죠. 젊었을 땐 1년에 한두 번 가던 병원이 이제는 매달 드나드는 고정 지출이 되었습니다. 약값과 진료비, 여기에 경조사비와 집수리비까지 더해지니 200만 원의 고정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돈 1억 원은 은퇴 5년 만에 7천만 원 아래로 줄었습니다. 저는 목돈이 줄어드는 게 속이 탔고 아내는 병원을 안 갈 수도 없다며 답답해했습니다. 노후의 지출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닌 몸이 아픈 곳으로 먼저 흘러갔습니다. 제가 은퇴 후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젊을 때 들어두었던 실손보험을 해지한 것입니다. 앞으로 병원 갈 일 없을 텐데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착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노후 의료비는 갑작스러운 큰 지출보다 매달 조금씩 꾸준히 빠져나가는 소액 지출이 더 무섭습니다. 보험이 없으니 병원 갈 때마다 목돈을 깨야 했습니다. 1억 원이라는 목돈은 큰 충격 한 방에 무너지기보다는 수많은 작은 지출이라는 물방울에 의해 서서히 잠식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막아두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특히 의료비는 절약으로 막을 수 없는 지출입니다. 은퇴 당시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예금 이자를 합쳐 매달 200만 원의 고정 수입, 빚은 없었고 자녀 문제도 끝냈으니 목돈 1억 원만 있으면 평생 여유로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은퇴 첫 달 아내와 강릉 여행을 다녀오며 앞으로 20년, 30년 이렇게 살면 된다고 확신했죠. 200만 원은 충분한 안전망처럼 보였습니다. 목돈 1억 원은 우리의 자존심이자 심리적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이란 괜찮다는 생각이 우리 노후를 얼마나 옥죄게 될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은퇴 2년 차부터 생활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범은 다름 아닌 병원비였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큰 병원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관절이 약해져 매달 정기적으로 무릎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은퇴 후 고혈압과 고지혈증 판정을 받아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했죠. 젊었을 땐 1년에 한두 번 가던 병원이 이제는 매달 드나드는 고정 지출이 되었습니다. 약값과 진료비, 여기에 경조사비와 집수리비까지 더해지니 200만 원의 고정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돈 1억 원은 은퇴 5년 만에 7천만 원 아래로 줄었습니다. 저는 목돈이 줄어드는 게 속이 탔고 아내는 병원을 안 갈 수도 없다며 답답해했습니다. 노후의 지출은 우리가 원하는 곳이 아닌 몸이 아픈 곳으로 먼저 흘러갔습니다. 제가 은퇴 후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젊을 때 들어두었던 실손보험을 해지한 것입니다. 앞으로 병원 갈 일 없을 텐데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착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노후 의료비는 갑작스러운 큰 지출보다 매달 조금씩 꾸준히 빠져나가는 소액 지출이 더 무섭습니다. 보험이 없으니 병원 갈 때마다 목돈을 깨야 했습니다. 1억 원이라는 목돈은 큰 충격 한 방에 무너지기보다는 수많은 작은 지출이라는 물방울에 의해 서서히 잠식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막아두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특히 의료비는 절약으로 막을 수 없는 지출입니다. 이제 저는 후회 속에서 얻은 현실적인 조언들을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보험은 노후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혹시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해지하지 마십시오. 노후의 보험은 사치가 아닌 삶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해지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100% 활용하십시오. 무료인 건강보험공단 검진을 잊지 말고 꼭 받으십시오. 또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다면 동네 병원의 만성질환관리제를 활용해 진료비와 약제비를 절감하십시오. 의료비도 예산 항목으로 따로 관리하십시오. 의료비를 예상치 못한 변수가 아닌 고정 지출로 인식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의료비 통장에 따로 넣어두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목돈이 흩어지는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치료가 아닌 예방에 투자하십시오.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쌓아가는 적응과 같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걷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는 등 작은 예방 습관이 병원 갈 일을 줄여줍니다. 이제는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언제, 어떻게, 왜 나가는지 알고 대비책을 마련했기 때문이죠. 노후의 평화는 큰 돈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돈이 제때 들어오고 나가는 구조와 그 구조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이 보장하는 것임을 저는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의료비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 돈이 새나가는 곳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